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셋, 하나, 둘,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잘 들리나요?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기타 소리도 잘 들리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 네, 괜찮아요. 저도 오타 잘 납니다. 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좀 전에 제가 그 연주했던 거는 How Insensitive라는 곡인데 그냥 한번 BGM으로 한번 그 어, 오디오 테스트 겸 한번 연주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8시니까 아마 좀 이제 있어야 좀 아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 고정적으로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전상우님 맞죠? 전상우님. 아, 제가 지금 지금 약간 몸살에 걸려가지고 어제 그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사가 그거를 맞았는데 거기랑 이제 코비드도 맞았습니다. 또 예, 백신도 코로나 백신도 맞았어요. 어제 두 개를 다 맞았는데 예, 뭐 조금 전까지 진짜 완전 해롱해롱하고 그래서 거의 되게 힘들었는데 그 아스피린, 타이레놀 그 같은 성분이 있죠. 그 500mg 그거 하나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예, 굉장히 막 날씨도 춥고 막 으슬으슬거리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한 알 먹고 괜찮아졌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고 계신가 모르겠네. 자, 오늘은 그 어떤 얘기를 이제 메인으로 할까 이제 막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많은 얘기들을 했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기타에 관련된 예를 들면은 싱글은 뭐고 싱글 픽업은 뭐고 험버커는 뭐고 뭐 이런 얘기도 좋고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가만있어 봐. 현준이 피아노 현준이 예, 셰프스 502님 예, 셰프스 502님 맞나요? 기타 솔로를 연주 시에 기타 솔로 연주 시에 코드를 바탕으로 듣나요? 아니면 반대로 멜로디를 바탕으로 코드를 듣나요? 아,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멜로디가 먼저 들리겠죠? 코드보다는. 그쵸? 일반적으로는 멜로디보다는 코드가 먼저 들리는데 어 그거를 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같이 들어야죠, 같이. 네. 코드와 멜로디를 같이. 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솔로 안주 시에 코드를 바탕으로 듣나요? 아니면 반대로 멜로디를 바탕으로 코드를 듣나요? 멜로디를 바탕으로 코드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바탕으로 멜로디를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멜로디가 더 선명한 곡에서는 멜로디가 먼저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이 코드 자체가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아니면은 코드가 그 코드 자체의 색감을 굉장히 많이 내주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 또 코드가 들리고. 네, 표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표정님. 그 보통은 락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라인을 먼저 듣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약간 그 재즈 중에서도 비밥 재즈 같은 경우는 라인이 들리지만 라인이 더 도드라지지만 그 약간 모던 재즈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어떤 그런 코드 자체의 뭐 이렇게 모단 인터체인지라던가 어떤 그런 코드 보이싱의 어떤 색감들 그런 것들을 또 듣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둘 다 맞다고 봐야죠. 상황에 따라서.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바라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까 낮에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쉬어야 되나 그랬거든요. 다행히 이제 지금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코드가 더 들리죠, 멜로디보다는. 어떤 분위기, 그쵸? 그런 분위기를, 그쵸? 그 다음에 뭐 그 되게 유명한 그 그런 멜로디가 있는 곡들은 멜로디가 먼저 들리는 거고. 근데 코드도 같이 들리죠. 예, 코드도 이렇게 그런 이렇게 팝이나 락 같은 경우는 코드 진행을 어렵게 쓰질 않으니까 네, 그 코드 진행이 조금은 그 많이 알려진 그런 코드 진행들을 많이 쓰니까 네. 자, 뭐 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좀 더 받을게요. 되게 이게 좀 약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라. 네. 아, 이 기타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그 레슨 동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코민스라고. 이거는 이제 이 기타는 원래 마스터 빌드 기타인데 근데 이제 요 모델만 팩토리에서 만든 거예요. 공장에서. 네. 유일하게 공장 모델.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구하려면 비싸더라고요. 예, 한국에는 정식 수입한 기타는 아니고 그 이제 미국에 그때 제자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구입을 했죠. 한 2년 전, 3년 전. 예, 지금은 이제 그 미국에 있던 제자가 들어와서 지금은 또 이제 여기저기 또 대학 강의 나가고 있는데 네. 아, 그 참 요즘 그 코드 톤에 관련된 거를 제가 좀 많이 봐서 그런지 그 코드 톤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드 톤에 관련된 그 유튜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연주를 그렇게 안 하죠. 예, 실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연주 안 하죠. 예, 이렇게 연습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건. 그래서 코드톤 같은 거 하실 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를 예를 들면 삼칠음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삼칠음. 그래서 만약에 D 마이너다 그러면 삼칠음 이런 식으로 삼칠음만을 딱 찍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삼칠음을. 그게 가이드 톤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251을 한번 찾아볼게요. 백킹 트랙 중에서 251. 네. 빨리 보시는 분들 있죠?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기타에서 루트 D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이드 톤 보이싱 배웠었죠. 예전에 제가 가이드 톤 보이싱이라 그래서 제 레슨의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가이드 톤 보이싱, 재즈 보이싱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가이드 톤 보이싱이라서 3칠음. 그러면 이제 C 메이저 7 있죠. 도미 C 5번 줄을 루트로 해서 도미 C. 그렇죠. 이거는 메이저 7이죠. 그 다음에 요 메이저 7이 반음 떨어지면 7이죠. 그리고 3음이 반음 떨어지면 마이너 7. 자, 그러면 메이저 7일 때 요 루트를 놓고 미, C, 미 옥타브, 그 다음에 C, 미, C, 미, C, 그 다음에 6번 줄에서 도, 시, 미가 있죠. 이렇게 도, 시, 미 그러면 시, 미, 시, 미, 시, 미 이게죠. 그렇죠. 이게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루트를 5번 줄 루트, 6번 줄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는 거죠. 마이너 7, 도미넌트 같은 경우 도, 미, C 플랫이잖아요. 가이드 톤 보이싱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미, C 플랫, 미, C 플랫. 제일 중요한 건 한 2, 3, 4번 줄 정도에서 일단 먼저 외워놓고 그리고 나서 점점 발전시키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 C7 C7 마이너 7 C 마이너 도, 미 플랫, C 플랫 그쵸? 마찬가지 C 마이너 7
G7, C 메이저 7. 그러면 D 마이너 7, G7, C 메이저 7. 마찬가지 D 마이너 7, G7, C 메이저 7. 그래서 251을 이제 버킹 트랙을 한번 찾아볼게요. 좀 재미없어가지고. 왜 스윙밖에 없지?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잘 들리죠? 지금 어떠세요? 하나 둘 셋. 네, 셋. 지금은 잘 들리실 것 같은데 뺐다 다시 꼈어요. 하나 둘 셋. 아, 네, 네. 그 바라무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좀 전에, 네, 제가 말씀드린 그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3칠음. 그쵸? 6번 줄, 5번 줄 해가지고 제 그 가이드 톤 보이싱이 있을 거예요. 제 유튜브에. 음, 아, 네네. 가이드 톤 6번 줄 루트 73음. 그쵸. 5번 줄 루트 37음. 네, 전상우님. 전상우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피곤하면 요즘, 네, 전상우님 맞네요. 감자의 꿈님 안녕하세요. 예, 감자의 꿈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죠, 이제. 네. 뺐다가 끼니까 잘 들리네요, 역시. 네, 전상원님 정확합니다. 예. 6번 줄 루트 73, 5번 줄 루트 37음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기타는 옥타브가 계속 연결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6번 줄 루트와 5번 줄 루트를 본다면 거기에 뭐 4번 줄 루트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이드 톤을 보시면 네. 금방 보일 겁니다. 그러면 네. 그 뭐 블루스나 이런 것들 조금 하다 보면 바로 보일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연습만 조금만 해보면 됩니다. 그거는. 아, 가이드 톤 영상을 찾다가 알게 된. 아, 네네. 네, 감자의 꿈님 그 재즈 보이싱 영상에 네, 재즈 보이싱 영상이 재생 목록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자세하게 제가 다 그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네,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가이드 톤 37음 보이싱을 251 어떻게 연습하나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루트를 빼시고 37음만 가지고 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리듬도 쉽게 쉽게 리듬도 아주 쉽게 그쵸. 줄도 한 2, 3, 4번 줄 정도만 3개 정도 일단 그렇게 먼저 싹 손에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쵸. 자 지금 이게 251인데 D-7, G7, C 메이저 7, A7 요런 아주 가장 그 평이한 진행이에요. 251 그 다음에 D 마이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 G7, C 메이저 지금 그 다음에 A7 D 마이너 G7 C 메이저 A7 D 마이너 G7 C A7 그런 식으로 네. D 마이너 7 G7 C 메이저 그쵸 그러니까 뭐 미 도샤 뭐 그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솔 도샵이네요. 컴핑할 때도 요 가이드 톤만 가지고 해도 돼요.
거기에 제가 자세히 잘 해놨으니까 그걸 아마 보시면 네. 이게 모든 곡에 다 적용이 돼요. 특히 이런 1625나 3625 이러한 코드 진행들에 관련된 그러한 곡들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 톤 찾는 방법. 네. 대부분 그 블루스에서도 가이드 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A7 다 이게 그렇죠. 우리 펑크 같은 거 할 때도 다 이런 거 다 3칠음 그쵸. 이런 것들도 다 예. 그래서 도미넌트에서도 가이드 톤 많이 사용하고 네. 이 곡 같은 경우도 그 All the Things You Are라는 곡인데 이 곡이 멜로디가 3칠음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가지고 3칠음으로만 멜로디가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곡입니다. 자,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코드 스케일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코드 스케일에 관련된 걸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그 지난 라이브 때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살짝 라이브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솔로를 할 때 이제 그 모드나 코드 스케일을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러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 스케일 있잖아요. 총 7가지. 아이오니안,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 에올리안, 로크리안. 얘네들은 제가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는 거기에 구성 코드의 각각의 스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다 C 메이저 스케일, 그러니까 C 메이저 스케일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 C 아이오니안, D 도리안 얘네들은 네, 어서 오세요, 소리님. 네, 얘네들은 다 그 안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C 메이저 스케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제가 그 쭉 올렸던 것 중에서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죠. 패턴들이. 그쵸? 제가 3도, 4도, 5도, 6도, 7도, 그 다음에 옥타브, 그 다음에 트라이어드 패턴, 세븐스 패턴. 특히 그 트라이어드 패턴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를 들면은 도리안이다. 예를 들면 도리안. 그러면 레미파솔라시도레. 자, 이게 이제 2, 5, 1 이렇게 다이어토닉으로 움직일 때는 사실 이거를 뭐 다베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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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두베라르리라르리라 두베라베르바리바라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뭐 멜로디를 연주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코드를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별개의 문제로 이 D-7, G7, C 메이저 7은 다 뭐예요? C 메이저 스케일이 그 메인인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C 메이저 펜타토닉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조금 더 말하자면은 좀 넓게 보는, 크게 보는 어떤 그런 방식이죠. 자, 이게 보사노바가 광고가 나오네요. 2.5는 여기 12개 연습하는 것도 있네요. 백킹 트랙에 재밌는 거 많네요. 스윙밖에 없네. 깜짝 놀라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광고가 확 나와가지고. 지금 소리가 너무 큰가요? 반주가? 어떠세요? 반주 너무 커요, 소리가? 불시에 그 광고가 확 나와가지고. 2.5는 왜 다 스윙밖에 없지? 네, 제일 처음에 했던 걸 해야 되겠네요. A7 나오는 거. 사실 이게 솔로를 잘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네.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되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솔로를 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카피가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카피를 해서 릭을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거를 더 오히려 더 그 대신에 뭐냐면 그게 어떠한 구성으로 펜타토닉이 연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코디톤이 연결된 건지. 네네네. 솔로 처음 연습할 때는 라인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이 한 거를. 그러니까 쉬운 코드 진행에서 남이 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해봄으로써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은 D-7, G7, C 메이저, A7 코드 진행이라서 이게 중간중간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스케일 연습을 할 때 반주를 틀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릭을 많이 외우는 게 좋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유도를 말씀드린 건데, 근데 릭을 외우는데 그냥 단순하게 릭을 외우는 게 아니라 릭을 외우실 때 얘가 이 코드에서 이 전체 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음들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 뭐 가이드 톤도 얘기했었고,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솔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남의 거만 버퍼링. 네, 지금 또 그러네요. 갑자기 또 왜 이러나. 어떠세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버퍼링?
아, 네. 릭을 외우면서도 그 저기 스케일 연습은 꾸준히 해야죠. 뭐 코드 톤이라던가 보이싱 연습들은 그런 걸 하면서 릭을 같이 외워야죠. 그래야 그 릭에서 사용된 게 어떻게 사용될지 내가 알아서 그거를 응용을 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아, 그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는 이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케일이 예를 들면 미파솔라도 미파솔라 미파 레미파솔라도 라도 시라솔 파미 레미파 레미파솔라도 시라솔 파미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향 틀어주는 거. 예. 일정하게 나중에는 스케일 따라 손만 따라가기에 솔로가 안 돼요. 자, 어떻게 솔로를 해야 될까요? 다이아토닉 코드를 스케일처럼 마음대로 넣어서 그럼요. 일단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들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 자, 우리가 각 그 코드가 지나갈 때 삼음, 칠음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그 감각이죠, 감각. 계속 틀어놓고 제가 본인이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면서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되죠, 경험을.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다이아토닉 코드를 스케일처럼 마음대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각 인터벌 패턴도 다 해볼 수 있고 다양하게 다 해볼 수 있죠. 예. 다들 이렇게 솔로 즉흥 연주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음, 머릿속에 있는 그냥 나오는 음을, 바라모님, 그게 그거죠. 예, 음악을 되게 많이 들은 사람은 머릿속에 그 음악이 멜로디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음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쵸. 음, 바라보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사실 정답은 없어요. 예.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런 정답은 없는 거고, 이제 뭐 다들 근데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드톤에 꽂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코드톤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중요한데, 너무 코드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뭐, 라리르라르르 이렇게 쳐놓고, 두라르르르, 두라르라르르, 실제 연주할 때는 이렇게 안 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오는 음을 치는 게 그게 되게 음악적인 거예요. 그게 음악의 그게 레벨이 되게 높은 거예요. 예. 사실 제가 거의 웬만한 거는 다 그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다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실 테니까 근데 이게 참 딱 시원하게 뭔가 이게 딱 알려드리지 못하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악기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를 잘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톤. 톤이 진짜 중요해요. 톤이.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약간 퓨전틱한 거나 재즈틱한 건데 보통 보면은 막 생톤의 팬던데 깽깽깽 되는 소리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장르에 맞게 음악의 스타일에 맞게 톤도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소리의 질감도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복잡하게 치지 않아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멋있게 들릴 수 있어요. 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톤이 엄청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 저는 딱 봐서 톤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그 뮤지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이 기타 소리가 어떻게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곧 그 테크닉하고도 관련 맺어져 있는 거고 귀하고도 관련 맺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톤이 되게 좋으면 그 복잡하게 연주하지 않아도 되게 좋게 들릴 수 있어요. 자, 뭐 지금 이게 제가 톤이 좋은 건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모니터링이 확실하게 안 되는 거라. 네, 아무튼 톤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톤이 예쁘게 나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제 기타 톤이 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리듬. 용을, 용을 따라 버퍼링이 연결 상태 우수함.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버퍼링 나오나요? 지금 저한테는 연결 상태가 우수하다고 나오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아, 지금은 괜찮나요? 왜 자꾸 이 버퍼링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금요일 날 막 생방이나 그런 것들이 다 몰려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그런가요? 아, 네, 좀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네. 그쵸, 리듬이 진짜 중요하죠, 리듬이. 리듬 연습을 어떻게 할까? 네네. 그러면 리듬 연습 한번 해볼게요. 리듬 연습은 어떻게 하느냐? 리듬 이전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타이밍이. 리듬 이전에 타이밍인데, 제 레슨, 기타 레슨 처음에 크로매틱 하는 거 있잖아요. 크로매틱 하는 거. 리듬이 진짜 중요하죠. 자, 제가 한번 4개 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개 치기. 4개 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4개 치기를. 자, 스케일 갖고 4개 치기를 하는데요. 1, 2, 3, 4. 그쵸? 지금 들으셨나요? 되게? 그냥 다시 한번 1, 2, 3, 4. 그쵸? 일단은 요렇게 정확하게 엔드 박자를 세주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엔드. 그죠? 하나 칠 때 1 and 2 and 3 and 4 and 1, 2, 3 1 and 2 and 1이 에나 2이 에나 3이 에나 4이 에나. 그쵸? 이게 다 했던 거잖아요, 제가. 그쵸? 기타 레슨 앞쪽에 있는 거. 예. 요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연습을 하시면 이건 이제 솔로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듬을 연습을 하시는데 잠시만 기타를 좀 바꿀게요. 오. 지금 기타 소리 들리나요? 네. 그러면 이게 리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비트나 16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잼 같은 거 하실 때 8비트나 분명히 16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유명한 펑크 리듬, 16 리듬 되게 유명한 그거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60 틀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액센트를 두 번째 액센트가 아니라 이걸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리듬 연습 같은 거 하실 때 일단은 우리가 4 1 2 3 버퍼링 지금은 또 초록색으로 다시 바뀌었네요. 이게 소리가 이게 자
버퍼링 때문에 뭘 못하겠네. 지금은 괜찮죠. 네, 여기 보이네요. 여기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버퍼링 그게 빨간색 바뀌었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잽잽이 이거를 그쵸. 근데 사실 이 잽잽이라는 그 사실 이게 약간 그 리듬을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낮춰보는 낮춰보는 그런 그거죠. 예. 낮춰서 보는 약간 그걸 뭐라고 하죠? 그쵸. 음. 근데 이제 이건 16 리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잽잽이라고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죠. 옛날에. 예. 그쵸? 오랜만에 보는 잽잽입니다. 그리고 업. 그쵸? 두 번째 거.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뚜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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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믹스가 되는 거예요. 리듬이. 이건 이게 온라인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온라인의 한계가. 그쵸? 네. 요거 되게 교재들 많이 있어요. 교재들도 많이 있고 저기 옛날 MI 그 있잖아요. MI 아시죠? 미국의 MI 뮤직 인스티튜트. GIT하고 막 거기에 이제 그 기타 강사였던 그 이름 모르겠는데 그 사람 교재가 또 되게 유명해요. 예, 되게 그 체계적으로 잘 해놨어요. 더블 스탑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솔로 하실 때 아까 어느 분이었지? 셰프스 502님 맞죠? 셰프? 리듬 자체는 이게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 얼터네이트 피킹을 잘 하셔야 돼요. 얼터네이트 피킹.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얼터네이트 피킹이. 그래야 내가 솔로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딱딱 타임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리듬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그 기타리스트는 오른손으로 박자를 센단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그거는 리듬도 마찬가지고 솔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 오른손 이거를 되게 힘들었어요. 얘를 잡느라고. 그래서 한참을 연습을 했어요. 어릴 때. 다운 다음에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거를 계속 일률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쵸. 다운 업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세 줄씩 가는 거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에 정확하게 박자 넣는 게 그거를 바로 그 오른손의 다운업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밥, 밥 리듬이 있다 그러면 밥, 밥 오른손을 정확하게 다운업을 세주면서 가는 거. 그게 단순히 리듬뿐만 아니라 솔로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연습이 돼야 돼요. 네, 이제 그게 중요하죠. 네. 이런 거 할 때 다운업을 계속 이렇게 교체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 그쵸. 저는 이런 플레이는 잘 하진 않지만 어쨌건
이렇게 다운업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해 주는 거. 특히 3개씩 갈 때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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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르레레르레레르레르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오른손 다운업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쵸. 얼터네이트 피킹을 해야 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맞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우리 그 1000명 기념으로 그때 방송했을 때 그때 다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 하고 한마디 쉬고 두마디 하고 두마디 쉬고 그러면은 여유가 생겨요. 제가 그걸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주 간단한 펜타토닉만 치더라도 한마디 하고 한마디 쉬고 예를 들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쉬고 빠른 곡 같은 경우는 두마디 정도 쉬고 좀 약간 그루브 있으면서 느린 곡들은 한마디 플레이하고 한마디 쉬고 그러면 코드 진행이 보이고 마디의 4마디 단위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느끼면서 마디 자체를 이해를 하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원코드 잼이 됐던 나중에 되돌아오지 않게 미리 잘 이렇게 어디를 되돌아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이상한 소리 안 나죠? 이거 이게 이거를 살짝 빼놓고 해야 되겠구나. 뺐는데 소리가 나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이 기타는 제가 1998년에 산 기타예요. 이 기타는 저하고 굉장히 오래 있었던 기타예요. 이 기타는 아까 저 팬더는 저희 일본에서 사 갖고 온 거예요. 저 중고예요. 중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겠다마는 예. 코로나 이전에는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이제 가가지고 악기사에 가서 사갖고 오고 네. 싼 거 사갖고 와요. 저렇게 비싼 거는 네네 할로바디. 이건 할로바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할로바디. 코민스. 저거는 이제 미국 마스터 빌더 거고. 이게 소리가 제가 예뻐서 소리가. 할로바디 기타가 소리가 예뻐요. 일치로 헤르테이지 파셨나요? 가만 있어봐. 이 502님, 셰프스 502님, 그 일치로 헤리테이지를 알고 계시는 거면은 누구세요? 저를 아시는 분이신데? 그 헤리티지가 언제적인데요, 그게? 그쵸? 2000년대 초인가? 99년, 2000년 초인가? 일치로 헤리티지. 네.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면 누구시지? 정체를 밝혀보세요. 누구세요?
아니 그 헤리티지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누구시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 일치로 헤리티지 그 샀던 게. 아 공연장에서 저를 보셨다고요? 아니 제가 헤리티지 일치로를 갖고 있었던 건 그건 그게 진짜 옛날인데 그게. 어,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예 맞아요 코란도 타고. 예. 옛날이죠 옛날. 2000년대 초반이네 2000년대 초반. 음, 코란도 그 타길 제가 대학원 가기 전까지 전이었나? 대학원 가서도 코란도를 타고 다녔었어요. 아 175가 그 소리님 그거예요. 175가 그 기타 고유 그 모델명이에요. 175가 깁슨 175라 그래서 바디가 이렇게 두툼하게 생긴 기타 있어요. 일렉 기타인데 바디가 이렇게 두툼하게 생긴 깁슨 거 175. 어. 그 다음에 또 깁슨 335라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 기타 모델 이름입니다. 깁슨의. 네. 우리가 팬더 하면은 왜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텔레캐스터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깁슨의 175, 335라는 유명한 그 기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또 깁슨 스탠다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스튜디오 모델 뭐 엘리트 모델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모델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재즈 기타로는 되게 유명한 기타죠. 175가. 네, 깁슨. 네, 네, 네. 깁슨 175 보통은 그게 가장 유명하죠. 깁슨 175. 이제 그 코란도 타고 다니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음, 그 시절에 무서운 것도 없었고. 자, 아무튼 네.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되게 좋은 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되게 몸이 너무 아팠어요. 네. 백신을 그냥 두 개를 다 맞아가지고 코로나 백신하고 독감 백신하고 두 개를 어제 한꺼번에 맞아가지고 그래놓고 계속 그 몸살 기운이 심해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레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면 됐는데 그걸 안 먹고 버티다가 너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타이레놀하고 똑같은 성분의 그거를 하나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딱 괜찮아졌어요. 누구신가요? YNO님? YNO님? 예, 그리고 제가 아, 네. 지역은 여기는 네. 뭐 서울에서 가깝죠? 지금 여기 제 그 작업실은 여기는 부천입니다. 신중동역 부천. 여기는 부천이고
그쵸. 서울하고 가깝죠. 네. 트라이톤. 감사합니다. 네. 진짜 2년 거의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업데이트를 했죠. 네. 매주 열심히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습했던 내용들, 물론 좀 빠진 게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뭐 워킹하는 법 이런 것도 좀 빠져 있고. 아, 네네, 네, 부천이요. 부천.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부천입니다. 뭐 워킹도 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거의 웬만한 건 지금 거의 다 올렸어요. 이론도 지금 한 디미니시에 관련된 것들 조금 더 하고, 아, 참, 그리고 또 제가 또 생각이 났는데요. 자, 디미니시 코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성음이 다 단삼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요거는 그 제가 이론 시간에도 아마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다 단삼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디미니시는 하나만 잡으면 무조건 3칸씩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팁 하나만 딱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G7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보면은 솔시레파 솔시레파잖아요. 그러면 솔시레파 이거는 아시죠? 솔시레파. 그러면 솔시레파 그 다음에 플랫 9이 아 네네. 야 이거 자 솔시레파에서 플랫 9이 라플렛이에요. 라플렛. 아, 네네네. YNO님, 뭐, 예, 얼마든지 오세요. 네. 혹시 그때 밤에 카톡 하셨던 분은 아니시죠? 자, 솔, 시, 레, 파, 라, 플레. 그쵸? 그러면, 솔, 시, 아, 이거를 메모장을 하나를 올려드릴까? 아, 제가 나중에 요거는 그 편집을 할 때 요거는 싹 그거를 좀 올릴게요. 솔, 시, 레, 파. 그러면은 G7이잖아요. 그 다음에 라플렛까지 하면 솔, 시, 레, 파, 라플렛이 되죠. 솔, 시, 레, 파, 라플렛. 이게 플랫 9이에요. 라플렛이 솔에서 반음이니까 플랫 9이라고. 그쵸? 그러면 솔을 빼면 시, 레, 파, 라플렛이 되죠. 즉 도미넌트에서 플랫 9 텐션까지 합친 거를 루트를 빼면 아, 개양이면 가까운 데 사시네요. 아이, 그럼요. 자, 그러면은 솔, 시, 파, 라플렛. 라플렛이 되죠. 그러면 B 디미니시가 돼요. B 디미니시. G7일 때 B 디미니시를 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그 이게 지금 되게 좀 약간 어려운 건데 아무튼 G7일 때 쇼츠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네. 네, 제가 약간 쇼츠를 약간 전략적으로 네. 보시면 솔, 시, 레, 파, 라플렛에서 솔을 빼면 B 디미니시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도미넌트에서 3부터 시작하는 디미니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7이면 솔, 시니까 B 디미니시. B 디미니시.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미니시 코드 톤도 파, 라플렛, 시, 레, 파 이런 식으로 그쵸. 디미니시는 다 단삼도기 때문에 계속 바꿔도 다 단삼도예요. 그래가지고 도미넌트 코드에서 디미니시를 활용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거죠. G7이 있을 때
그러면 D-7, G7, C 메이저 7. 아, 굉장히 예뻐요. 제가 도미넌트의 반음 디미니시를 치면 도미넌트의 반음 디미니시라. 지금은 그 디미니시 코드 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G면은 그쵸. A 플랫 디미니시도 맞는 거죠. 예. C, 레, 파, 라 플랫이니까 디미니시는 4개의 코드 톤이 다 루트가 돼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C, 레, 파, 라 플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G에서 A 플랫 디미니시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B 디미니시가 D 디미니시와 같고 디미니시 7하고 같고 F 디미니시 7하고 같고 코드가 그 다음에 A 플랫 디미니시 7하고 같고 뭐 G샵이라고 해도 되고요. 다 똑같죠. 서로 자리 바꿈을 하더라도 음이 다 똑같아요. 네, 4개가 일정하게 계속 단삼도씩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G7일 때 C부터 시작하는 C, 레, 파, 라, 플랫 그쵸.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기 한번 반주에서 한번 살짝 틀어드릴게요. G7하고 A7에서 제가 디미니시를 한번 써볼게요. D-7, G7, C 메이저, A7, D-7, G7, C 메이저, G7, A7도 디미니시 그쵸. 다 가능하죠.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컴핑이라고 그러죠. 컴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컴핑 리듬하고 보이싱하고 같이 섞어서 가는 거 컴핑. 네. 네, 바라모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반음 도미넌트의 반음 위에 디미니시 7 코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네. YNO님 YNO 4시간 거리. 그 미국에서는 4시간 거리가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4시간이면 되게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 모시고 클리닉 레슨 포맷으로 생방 네, 그런 것도 괜찮죠. 그것도 괜찮죠. 네. 사실 뭐 그 아이템이야 되게 뭐 다양하죠. 아이템이야. 안 그래도 저도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좀 그동안은 너무 이렇게 딱딱한 레슨만 잔뜩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재미도 있는 제가 재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일본 악기사 이시바시 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쿄 쪽에 빈티지 전문을 다루는 악기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올 저기 12월 달에 거기를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 아직 비행기표도 예약도 안 해놨고 아무것도 안 해놨거든요. 예. 12월 달이 조금 싸더라고요. 그 딱 방학하고 바로. 기타는 노력만큼 가성비가 떨어지는 악기긴 합니다. 아니에요, 바라보님. 기타는 노력만큼 나오는 악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엔화가 엔화가. 그러니까 이제 바라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타를 이제 공부하시고 연습하시는 목적이 거의 프로 수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거는 이제 모든 악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레벨로 지금 바라모님 여태까지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레벨이 높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의 뭐 준 프로 수준의 어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코드 잡으면서 뭐 멜로디 좀 코드 멜로디 좀 치면서 그 노래도 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악기 중에 하나죠. 그렇게만 보면은. 그죠? 에나가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저 바라모님도 되게 어려운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레벨 있는 거 지금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나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 근데 엔화가 떨어졌는데 전체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아마 악기 값이 올랐을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엔화가 떨어진 거는 그런데 전체적인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약간 그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잘하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좀 약간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그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어, 그 깔짝깔짝 해가지고는 안 되고 어, 정말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 인생을 걸고 클래식도 배우셨구나. 그 클래식 배우는 거 되게 좋아요. 그게 음감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클래식이. 네. 그 지금 그 대부분의 그 이쪽 가요 쪽에서의 어떤 작곡 기법들이나 그런 게 베이스가 다 클래식에서 온 거예요. 지금 이 방에 여자분이 안 계시겠죠? 보니까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여자분이 2%시던가 그런데 0.2%인가 2%인가 그러시던데 여자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타 치는 것이 음, 그 각자가 다르니까 각자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뭐 어, 네. 좋은 여자도 만나고 기타도 잘 치고 그러면 더 좋죠. 비율? 비율이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람은 20년만 젊었어도 목숨을 걸 텐데. 그냥 지금은 그냥 그 그냥 여유 있게 취미로 이렇게 즐기세요. 네. 다 이제 다 하시는 일도 있으시니까.
아, 아, 그러니까 구독자 여성 비율이 0.2%인가 2%인가 그래요. 진짜로. 예.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 아, 이게 생방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컴퓨터가 느려지는구나. 시청자층. 이게 구독자신지는 모르겠고 시청자층이라고 나왔는데요. 2.1%. 아, 예. 2.1%입니다. 2.1%. 제가 그리고 오늘 제가 금연도 하려고 담배를 계속 안 폈어요. 빨리 끊어야 되는데 점점 나이 먹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안 좋아져요, 몸이. 아, 0.2%는 안.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하자면 이건 뭐 다른 부탁은 아니고 부탁이라 하면 좀 뭐하고 제 영상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틀어놔 주시라고. 러닝 타임이 뭐지? 영상 시청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 그걸 뭐라 그러지? 전혀 수익에 관련된 게 아예 전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짓을 안 하다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점점 이게 구독자 수는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쵸. 여자분들은 그쵸. 그 여자분들은 그냥 노래 부르고 쉽게 치는 거.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막 멜로디. 지금 저한테 60대 중후반 여자분인가? 70대까지는 아니시고 제 생각엔 자세히 연세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열심히 이거 솔로 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계세요. 아, 전상호님, 예, 감사합니다. 홍보 많이 해주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음,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봐주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다 보면 뭐, 그쵸. 아, 연주하기 전에 장갑 끼죠. 그리고 항상 손은 따뜻하게 하죠. 그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겨울에는. 예. 그리고 저기, 손따, 핸따라 그러나, 손따라 그러나, 그쵸. 핸들 따뜻해지는 거. 그거가 진짜 정말 중요해요, 그게. 예. 보통은 대부분 이제 악기랑 이펙터랑 잔뜩 가져가야 되니까 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저 구글 계정이 3개예요, 3개. 구글 계정 3개. 그래서 항상 장갑, 겨울에는.
노트북, 태블릿, 폰 보는데 구글 계정이 하나. 아, 노트북. 보통은 구글 계정을 보통은 한 두세 개 이상 다 갖고 있지 않나요? 다 보통 다 그렇게 갖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왜 세 개냐면 예전에 하나 만들었던 구글 계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막 그 조카 여동생 딸한테도 빌려줘가지고 미성년자라서 그거 갖고 막 이제 그 보고 막 그랬어요. 그 유튜브 보고 예, 막 액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대학에서 그 이제 비대면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또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공개로 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쫙 다 올려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 쪽에 이제 링크를 걸은 거죠. 학교 쪽 시스템 쪽에 그렇게 해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요거 모아뮤직 요거를 만들려고 또 하나를 아이디를 또 만든 거죠. 근데 동기화가 바로 돼. 글쎄요, 저 계정 세 개인데 서로 뭐 제 계정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편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글쎄요, 참 어떤 의미신지 잘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조회수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회수 말고 조회수도 조회수인데 그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조회수도 조회수인데 그 실제로 동영상을 본 시간 있잖아요. 러닝 타임.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그게 그 이제 광고 피드인가 그거를 하려면 4,000시간 1년에 4,000시간인가 그리고 뭐 슈퍼챗 이런 거는 3,000시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네. 제 조회수에 올리기 관련된 예. 아, 그래서 저는 그 제 다른 그걸로 해서 이렇게 그 요즘은 틀어놔요, 제가. 제 그 원래 이 모아 뮤직 말고 다른 또 이제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로 이렇게 틀어놔요. 예.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지금 이 카메라로 쓰는 XR 폰이 하나가 있고 옛날 쓰던 거 바라보니 억지로 안 보셔도 돼요. 시간 될 때마다 보시는 거죠. 아니 그리고 되게 재밌는 아 네네네네 노는 폰 네네 그리고 또 아이패드도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틀어놓고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구독자가 1,000명 넘고 나서부터 이제 그거 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모르겠어요. 이게 구독자가 1,000명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실 구독자도 구독자인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시청한 그 러닝 타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그 2000년대 초반 1999,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 헤리티지 그 기타 사가지고 하고 그럼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 제가 코란도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고 그 이렇게 그 이렇게 음악 하시다가 연습하시다가 좀 지겨우시면 잠깐 좀 내려놓고 그러세요. 네.
사실 저도 지겨운 연습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지겨운 연습을 스케일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가 쭉 그 메이저 스케일부터 해서 쭉 과정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트레이닝 하는 연습법들, 솔로잉 연습 계속 하는 거, 그걸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음악적인 그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천재들이 있어요. 음악의 천재들. 예, 노력에 비해서 빨리빨리 그 확장성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연습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예, 죽어라 연습을 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의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음악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계속 꾸준하게 들으시고, 제가 요번 주는 제가 조금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몸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뭔가 그 주제를 또 하나를 정할게요. 오늘도 주제를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뭐 딱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번 라이브 할 때는 그 기타의 특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픽업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맨날 스케일이 어떠니 막 그 뭐가 어떠니 이거는 계속 보고 계시는 거니까.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솔로 할 때 또 오른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하고 한마디 쉬고, 빠른 곡은 두마디 하고 두마디 쉬고,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내가 그 코드가 좀 파악이 될 거예요. 한번 좀 해볼까요 그러면? 아 제가 이렇게 채팅창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또 열심히 또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투명창으로 만드는 거 잘 나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자 그러면은 약간 펑키한 반주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우리가 251에 연주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Upgrade your vocal mix from this How can we keep in touch? to this. 좀 다른 걸 한번 들어볼까? 펑키 블루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가수 한번 해드릴게요. 요 MR은 제가 나중에 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유튜브에 되게 많이. 많은 생. 많이나 네 마디씩 흘러가는지 그렇죠. 그거를 딱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1, 2, 3, 4 다시 셋 이거 지금 두 마디 하고 두 마디 하는 거죠. 마디를 네 마디, 두 마디, 그 다음에 한 마디 하고 한 마디 치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얘를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차고 들어갈 수 그럴 그 느낌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악보도 코드는 제가 지금 A 마이너 잼을 틀었을 때 중간에 뭐 F 메이저, E 마이너, A 마이너 나와. 네, 악보도 없이 그냥 요거 제가 요거 F 메이저 제가 했던
코드랑 똑같이 나오네요. 자 보면은 보시면 다이어토닉 코드 안에서 가는 건데 이게 A-7 D7이면 이거는 사실은 A 도리안 사운드예요. 이거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얘를 제가 확대시켜 볼게요. 네, 보통은 코드 순환인데 이게 다이어토닉과는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얘는 다이어토닉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F 메이저 7, E 마이너 7 때문에. 이게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네. F 메이저 7 이게 B 부분인 거죠. B. F 메이저 7, E 마이너 7, A 마이너 7, D7. 그렇죠. 이 D7 자체는 지금 파샵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는 A 마이너 7, D7에서는 A 도리안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코드톤. 그 다음에 F 메이저 E 마이너는 이거는 C 메이저 스케일에 들어가는 거죠. 4 메이저 3 마이너. 그쵸. F 메이저 E 마이너 E 마이너.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A 부분은 A 마이너 7 D7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A 마이너 7 D7이니까 D9은 D7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G 메이저 스케일. 그러니까 B 부분에서만 요 F 메이저 E 마이너 나올 때 요때만 C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F 메이저 E7 A 마이너도 C 메이저 스케일, A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상황을 보면서 가는 거죠. 딜레이가 15초. 자,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벌써 시간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벌써 10시가 다 됐네요. 오늘은 한 1시간 정도만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그런가? 자, 아무튼 오늘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한마디하고 한마디 쉬고 아니면 두 마디하고 두 마디 쉬고 이 정도 빠르기면 한 그 정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그 마디 자체가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디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마디가 네 마디, 네 마디 이거 단위가 느껴져야 내가 그거를 솔로를 할 때 그러니까 음을 선택하는 건 두 번째 문제죠. 리듬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대표적으로 보통 우리가 블루스나 그런 진행에서도 많이 연습을 하죠. 블루스 진행이나 아니면 마이너 블루스, 도미넌트 블루스 이런 거에서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열심히 가봐야죠. 자, 오늘 모두 참가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